국내 30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9번째 확진자의 부인입니다. 특히 어제 나온 29번째 확진자는 감염 경로가 불투명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부부가 하루 사이로 확진 판정을 받았네요. 네, 이번에 확진된 여성은 60대 한국인인데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 즉 29번째 환자의 부인입니다.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곧바로 자가 격리됐고 검사를 진행했는데 오늘 오전 양성 판정을 받게 됐다고 방역당국은 전했습니다. 현재 이 환자는 국가 지정병상이 마련된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져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부가 어떻게 코로나19에 감염됐는가입니다. 그동안의 감염자들은 해외여행을 했다든지 환자와 접촉을 했다든지 감염 경로가 비교적 명확했는데 아직까지 이들은 감염 경로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방역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난 첫 환자로 확인될 경우 홍콩이나 일본 같은 지역사회 감염의 신호가 될 수도 있는 일이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이들 부부의 감염 경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금방 이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된 건지 아직은 모르겠다는 건데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인 오전 11시쯤에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진단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7일부터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화하는 겁니다. 특히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 기준 확대와 사례 정의 개편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인 입원 환자가 많은 요양시설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전국 1,400여 개 요양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특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력도 보강됩니다. 역학조사 등을 담당할 중앙즉각대응팀을 현재 10개 팀에서 30개 팀으로 늘리고 시도 역학조사반도 18개 팀에서 40개 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학과 지자체, 보건소 사이에 한 라인을 구축해서 기숙사와 식당 등 공동이용시설과 대학 인근 지역, 또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 대한 지자체의 체계적인 방역을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